첫 번째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알테오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9만 원에 비중은 5%입니다. 부분 익절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있었는데 하락이 너무 가파르네요. 손실 전에 팔지, 반등을 좀 기다려볼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궁금한 지점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권이시기는 한데요. 어제장에서 종가가 29만 원 선까지도 내려왔었던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은 2.86% 오르면서 30만 5,5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폭이 아무래도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해볼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고민되고 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알테오젠 지금 상황에서는 더 끌어볼까요? 아니면 정리가 맞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매수가가 딱 29만 원이셔가지고 네. 좀 중요한 가격대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특허와 관련돼서는 이미 사전에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특허 부분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특허 소송이 실제로 좀 이루어졌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허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이 차익을 내놓을 때 뭔가 이런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알테오젠 뭐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이제 정말 기술이, 그러니까 특정 이제 기술을 가지고 정말 이제 주가 레벨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제 우상향만 하는 그런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불과 이제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35,000원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5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3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 한번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한 13배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나올 만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지껏 계속적으로 좀 끌어왔었던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트를 좀 짧게 한번 보시더라도 최근에 막 20% 하락을 했다가 20% 반등을 보였다가 뭐 10%대 움직임이 지금 하루 걸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29만 원을 지켜주면서 30만 원대를 지금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장중에 다시 한번 29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 5%만 남겨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현금을 해 두셨다가 그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과 관련돼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데 뭐 사실 기업 밸류 측면에 있어서 훼손이 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지금 회사 측에서도 3년 내에 마일스톤을 모두 다 수령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유상증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대규모 자금을 좀 끌어달 수 있는 그런 주체를 통해서 2천억을 좀 조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 우선주로 지금 발행할 예정인데, 이제 그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뭐 오버행 리스크가 바로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재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채무 상황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추가적으로 키트루다 SC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그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크사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물질을 생산해서 갖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종목이든 항상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밸류에 대해서 훼손은 없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이 알테오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해당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29만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시면서요. 이번 주까지는 우선 지켜보는 게 좋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에 장중에 29만 원 선이 깨지게 된다면 우선은 정리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빠르게 편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볼게요. 궁금한 종목 동아ST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9,800원에 비중은 25% 남겨주셨네요. 3개월 내에 매수가 올까요? 걱정입니다 하고 궁금한 지점도 함께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어제는 또 장중에 6만 원도 한번 봤던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점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3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1월 또 2월 이 정도까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때까지 우선 더 봐보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일단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둔다면은 사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간다라면은 매수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이 이뮬도사를 이제 미국 이제 품목 허가 승인을 좀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줬던 대장주들이 이제 차익을 지금 차익 물량들이 좀 추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뭔가 밸류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츰 이제 흑자 전환,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연간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 실적치를 좀 보더라도 내년에는 매출액이 7,6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64억으로 완전하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밀도사를 통해서 매출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 피로회복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이 매출을 좀 깔고 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장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는 종목들 혹은 가는 섹터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섹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섹터로 좀 이동하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11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달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쉬어가는 기간이 사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 이전에도 좀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만 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지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수가가 69,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중이 25%셔서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의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도 해야 되고 좀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6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해 두셨다가 추후에 다시 물량을 좀 늘려가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완전하게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대장주들이 또다시 한번 저점을 깨게 될 경우에 다른 제약 바이오까지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제약 바이오에서 완전 다른 곳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당분간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 동아 ST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봐보셨다면 6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채팅으로 궁금한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다스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600원 그리고 비중은 5%십니다. 재건 관련주죠, 다스코. 오늘은 2.13% 오르면서 종가 3,590원에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이 종가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아직 임기 시작 전이니까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다스코는 앞으로 어떨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건주들은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SO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자재를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지금 뭐 모듈과 관련된 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 집이 가장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이유가 이 부분이죠. 모듈 주택과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정배열을 전환을 한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자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도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깨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순환이 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Y 스틸텍이나 현대 에버다임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거기서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또 다른 재건주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 다스코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윗꼬리를 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또 상승 이후에 좀 빠르게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더라도 이전에도 윗꼬리가 막 길게 형성이 되고 상승 이후에 또 급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장중에 두 자릿대 슈팅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고 그 이후에 좀 수익 극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750원 구간 상단에서 완전히 안착을 한다. 이 상단에서 캔들 몸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000원 구간대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0원 구간이 그냥 가장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도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4,250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꼬리 구간을 또 채우는 그런 양봉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스코 관련해서 재건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더 봐봐도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두 자릿수대 큰 수익률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일부는 수익 실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번호들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 받아볼게요. 한올 바이오파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시네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0.14% 오르면서 35,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하락과 또 상승을 반복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사실 이 종목이 4만 원대까지 종가가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도 언제쯤 수익 볼 수 있을지, 수익은 와줄지 걱정되고 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이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오르게 되면은 이 제약바이오 이제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다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역시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올 때 파킨슨 치료제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좀 같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꺾이게 되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의 지금 패턴을 지금 형성을 하고 하락 추세를 좀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배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4,000원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혹은 매도할 준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박스권 이전에 한올바이오파마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단부가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만 4천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아예 이제 3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박스권 하단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더라도 매물대가 가장 좀 큰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말 큰 거래량이 실리거나 큰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저항대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 기관이 먼저 매도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 달에 그 물량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좀 받아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3거래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도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어떤 주체에서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계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수, 이 시장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주도 섹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주도 섹터가 다시 제약바이오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이 조금 좀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는 요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섹터 자체가 밀려나면서 개별 종목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34,000원 선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의견 주신 만큼 34,000원 선 깨지지 않고 움직이는지 한번 잘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셨고요. 또 이 종목 보시다가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한 번 더 연락 남겨주세요,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 받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빠르게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1만 원, 비중은 20%시네요. 4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78% 오르면서 20만 3천 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선 위로 올라와줬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네이버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지금 기조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이 AI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또 관련해선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만큼 본업은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광고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내년에는 조금 이 광고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AI를 통한 이제 타겟팅,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도 조금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또 AI와 관련돼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지금 기조가 좀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기대를 해보자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시죠? 외국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딱 지금 11월 8일 하루 제외하고 모두 다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완전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가는 이유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이 대표주로서 계속해서 이 금리와 관련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눌려왔고 또 금리 인하가 미뤄질 때마다 네이버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로 감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는 좀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뒤늦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2월 같은 경우에도 25bp의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성장주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이전에 박스권을 형성했던 게 이제 18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만 원으로 이제 중턱까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3만 원 구간을 좀 돌파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네이버의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노이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당장을 매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게 또 언제 이슈가 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타고 가고 있으니 그대로 좀 두되 만약에 그런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자.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홀딩 해보겠습니다.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전 박스권이 18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였는데요. 23만 원까지 올라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신 만큼 23만 원 오는지 지켜봐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주식 본 방송이 끝나고 오후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곧바로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찍고 지금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 강호진 전문가 검색해 주신 후에 입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맛나주 추천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